한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11일 밤 워싱턴 지역 한인 동포들은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려던 계획을 취소해 평화 합의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 나홀로 미립국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론 신청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들로 제한하면서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을 중지해 경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반등했지만 물가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어 금리 인하 기대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11일 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들은 곳곳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교회와 식당, 커뮤니티 공간을 가득 메운 한인 동포들은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한인 2세들도 응원전에 동참하며 세대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지만 한인들의 발걸음은 응원 장소로 향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린 11일 밤 워싱턴 DC 일원에서도 교회와 식당, 커뮤니티 공간 등 곳곳에 한인들이 3-3-5 모여 대한민국의 첫 승을 응원하는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였습니다. 응원 현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붉은색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월드컵 응원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 워싱턴 동포 사회가 한해되어 희망과 에너지를 나누는 한인 동포 대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식전 행사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응원위원회 김덕만 회장과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가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한편 태극기와 풍선박수를 나눠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단한 게임과 응원 연습도 이어지며 경기장을 찾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응원장은 금세 하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응원 박수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선수에게 힘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마다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쉬운 장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이내 다시 응원가가 이어졌습니다. 체코에 먼저 실점했을 때도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골이 터지는 순간 응원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응원전에서는 2세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을 넘어 자신의 뿌리와 공동체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세대를 잇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은 경기장 곳곳에 빈좌석이 보이면서 국제축구연맹 FIFA의 높은 입장권 가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경기장 밖에서는 세계 곳곳의 축구 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월드컵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중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열리는 이번 월드컵. 미 각지의 동포들도 첫 경기 승리의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 열기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려던 것을 취소해 평화 합의안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아직 최종 변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강력 부인하지는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놓고 더 강력한 공격과 하르그섬 장악까지 경고했다가 수시간 만에 평화 합의안이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며 이란과 방금 합의문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함메네이도 서명했다면서 JD 벤스 부통령이 유럽으로 가서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just made a great settlement of the war with Iran,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We'll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아직 최종 결론과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최종 결론이 나면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강력 부인했던 그 이전과는 달리 종전 합의문 발표가 임박해졌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일 내 종전 합의 서명을 서너 차례 언급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문을 사고 있으나 이란 측 반응으로 미루어 실제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 서명할 종전안에는 1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과 미국이 동시에 봉쇄하는 바람에 유조선 등 대형 선박 500척 이상 선원 11,000명이나 수개월째 팔이 묶여있고 세계 석유 수출량의 20%나 차단돼 유가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소식으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이미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2일 4% 정도 급락한 배럴당 $85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 $4 11센트로 전날보다 2센트, 일주일 전보다 12센트나 내렸습니다. 역봉쇄에 나섰던 미군함들도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수준에 따라 봉쇄를 풀게 됩니다. 둘째,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대신에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금 240억 달러를 해제해주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문 서명 후 60일 동안 65%까지 고농축한 우라늄 450kg을 어디로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를 놓고 세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개전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지난 7일 100일을 넘긴 데 이어 4개월을 목전에 두고 종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 나홀로 밀입국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1년여 동안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시절 수용했던 미성년 이민 아동들이 45만 명에 달해 아직도 30만 명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시절 나홀로 밀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이 미국 내에서 석방된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소재 파악에도 전력 투구해왔습니다. 1년여 동안의 소재 파악에서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 아동 14만 6천 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성인과 동행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이 나홀로 밀입국했다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후에 무더기로 석방돼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해온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내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모두 44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 14만 6천 명의 소재를 파악했음에도 아직도 30만 명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나홀로 밀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대다수인 29만 1천 명에 대해서는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도 없이 그대로 석방했습니다. 또한 3만 2천 명에게는 출두 통보를 발급했으나 이민법원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 이민 아동들 가운데 700건이나 성폭행 신고를 해와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미성년 이민 아동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성착취, 남자아이들은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들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이들을 악용하는 범죄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소재지 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을 뉴욕시나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들이 피난처 정책 때문에 이들의 소재 파악 등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으로는 부모 등 성인과 동행하지 않고 미입국하려는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즉각 추방하지 못하고 일시 이민 구치시설에 수용했다가 연방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며 학교에도 다니고 미국 내 부모 형제나 친척 등 후견인이 나타나면 석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후견인 확인 없이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대거 미국 내에서 석방했고 소재지도 파악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SBA 중소기업론 신청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들로 제한해 시행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없게 돼 이민 사업가들의 창업과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되거나 이민자를 최고 경영자로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영주권자들에 대한 중소기업론 중지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들로 전격 제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BA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때 사업체가 오직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업체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들도 중소기업론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3월 9일자 발표에서 한 해에 중소기업체에 제공한 융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법 체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융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들에 한해 융자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인용한 자체 감사 결과 2024년 한 해 78만 3천 달러의 SBA 론을 승인했으나 그중에 무려 49%는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업체로 나타났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업체들에게 중소기업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으나 중지 대상에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주권자들도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인데 확실하고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융자인 중소기업론을 차단당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영주권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할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게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론이 전격 중지되면서 불안하고도 고금리 융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는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첫걸음부터 막히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NPR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대기업까지 창업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 가운데 59%나 이민자에 의해 창업됐거나 공동 창업된 것으로 미국 정책을 위한 전국재단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1명 이상의 창업주나 최고 경영자 CEO 등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트릴리네어가 된 일론 머스크, 두 번째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이 모두 이민자 출신 사업가들입니다. 이러미루어 영주권자들이 창업이나 사업에 첫발을 내딛고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첫 번째 자금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의 일환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망쳐놓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의 창업과 사업, 나라 경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소폭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물가 지표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졌지만 물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며 반등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48.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44.8보다
4.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계 지출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심리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령과 교육 수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회복세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하락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근원 PCE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E 상승률이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의 3.3%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 하락 등으로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